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내가 노력하면 나르시시스트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 이런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연인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그 사람만 조금 변한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정확히 뭘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그냥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시는데 임상적으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좀 더 복잡해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런 특징을 보여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을 원하죠.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공감을 잘 못해요. 자신의 필요가 항상 우선이고 비판을 받으면 과도하게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성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으로 자신을 채워야 하는 구조랄까요? 그래서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해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져요.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게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뭔가 잘못되면 항상 여러분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내가 더 잘해주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저 사람도 힘든 과거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 정말 이해해요. 사실 이건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점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얘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교묘하게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에게 돌리거든요. 내가 화낸 건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야. 네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항상 예민하게 반응해.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내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답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큰 장벽이에요. 변화는 내가 변해야겠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들은 문제가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괜찮아. 네가 문제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해. 내 전 애인들이 다 이상했어. 이런 식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설령 치료를 받는다 해도 진정한 변화는 매우 어려워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버릇이나 습관이 아니라 성격 구조의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릴 적부터 형성된 방어 기제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아주 드물게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장기간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변화의 동력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희생해도 그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헌신은 그들에게 이 정도로 행동해도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할 이유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관계에 있다면 이런 패턴들을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 계속되는 사과. 뭔가 잘못될 때마다 여러분이 사과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둘, 달걀 껍질 위를 걷는 느낌.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계산하게 되죠. 셋, 가스라이팅. 여러분의 기억이나 감정을 부정당해요. 그런 일 없었어. 넌 너무 예민해. 넌 항상 과장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넷, 고립.
어느새 친구들, 가족들과 멀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못 만나게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기분 나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여러분의 시간을 독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시키는 거죠. 5. 에너지 소진. 이 관계가 여러분을 계속 지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설명하고 달래고 맞춰주면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바닥나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익숙하게 느껴지신다면 이건 단순히 관계가 조금 힘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단지 그 사람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이런 말투로 대화하지 않겠어.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경계선을 실제로 지키는 거예요. 말만 하고 계속 넘어가게 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 사람을 바꾸는데 쏟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세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떠나는 것이 답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모든 관계가 지킬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 관계가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떠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과 존중받을 자격, 건강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듣기 힘든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그 사랑과 헌신이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다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관점의 변화를 줄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